믿으셔야 돼요. 37번 버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과연 대통령에 출마할까요?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것들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비율이 16도 넘었는데 하마터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국정 관련한 입장을 밝히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 계속 총리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지금은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 부분에 관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네,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자, 손 들어가세요. 네. 아니 그런데 저 영상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37번 질문에도 끄떡없이 그냥 일관된 얘기만 하는 애매한 답변을 안기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단한데 어이구 뭐 의원들도 끈질깁니다. 끝까지 뭐 계속 묻는데요.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저기에 저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당장 국정 현안에 구멍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제역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해서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실제로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 보수층들은 이번 대선에 기권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텐데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든 안 하든 저기 움직여줌에 따라서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고 보수연합 후보에 손을 들어주든 결국은 보수권의 지지를 넓히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는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쫙 나와가지고 15% 20% 싹 표를 가져가고요. 그럼 가운데 중도에서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고물 표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러면 보수층, 뭐 중도 보수층 표가 싹 갈려가지고 야권은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쪽이?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탄핵과 이전과 이후. 이걸 좀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이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게 있으면 또 역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됐을 경우에 보수층이 똘똘 뭉쳐 결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집이요. 자, 이건 또 새롭게 어떤 문제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황교안 대행이 어떤 애매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 이제 고건 전 총리와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고건 전 총리 때 어느 게 있었냐면 그때 사스가 창궐 했어요. 사스요? 그때 중국에서 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건 전 총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행정 조치를 하고 철저히 막음으로 해서 사스가 이제 그때는 막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구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농림부 장관이 제때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지금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황교안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황교안 대행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저는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역으로 만약 구제역을 제대로 막고 이렇다면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단지 애매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보수층한테 더 봐라. 저렇게 잘하지 않느냐. 저렇게 믿음직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나서야 된다. 오히려 거기에 더 저는 관심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정부 질문 37번의 질문에도 꿋꿋하게 요지부동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보시면 행보를 보시면 회의를요 36번. 쪽방 방문, 구세군 기부 31번, 그 다음에 미국 리퍼트 대사 9회 만나고요. 그 다음에 부대도 4번이나 가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3번이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특히 고건 당시 그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비교를 하면
고건대행 같은 경우는 외교형부나 부대 방문 또는 기자회견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쪽에 지금 황교안 대행이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행보는 아니에요.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새누리당의 요청이든 아니면 본인의 그 생각이든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그 일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면에까지 이른다면 황교안 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 여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이것에 충실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